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쭉 해오신 분들도 지난 정권과 현재 정권을 거치면서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얘기를 하든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보신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같이 한번 달아보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5개 법인이 90% 이상 일으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1180건 97%가 그럼 90% 이상이 아니라 97%가 5개 법인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어떤 분이냐면은 유경준 국힘당 의원님이세요. 그러면 또 약간 어떤 쪽인지 우리가 또 예상이 될 정도로 지금 사회가 편이 많이 갈려 있잖아요. 당연히 전 정권 얘기가 나오겠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자 전세 사기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인식하에 아파트 유형 등의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 정부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면은 또 이제 색안경 그리고 의견이 분분하게 나눌 건 아는데 일단 요거는 요번에 조사 자료가 나온 거고 숫자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제 주장을 펼치다가 숫자 앞에 겸허해진 거예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왜냐면 거래가 없든 어떻든 간에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추가적인 제 의견이 그리고 제 이론이 시장에 지금 바로바로 먹히지가 않거든요. 보시면 97%가 5개 법인이 사고를 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180건이면 엄청 많죠? 많죠, 여러분. 1180명의 세입자가 손해를 입은 거니까 정말 많은데 1180건 중에 여러분 3%, 딱 3%. 그러니까 3%면 여러분 대충 해도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3%니까 대략 요거 3 곱하시면은 한 240건이잖아요. 240건만 개인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절대적으로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태까지 언론은 어떤 단어로 도배를 했었냐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마치 집을 짓거나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언제든 호시탐탐 임차인의 돈을 안 돌려주기 위해서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처럼 만들었고요. 그럼 밖에 나가보셨어요? 그게 먹혔어요. 그럼 전세 임차인분들이 계약하기 전에 거의 노이로제예요. 임대인분들이 끙끙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이랑 달라진 건 없거든요. 왜냐면 임대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을 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요새 깡통 전세 심하대. 전세 사기 심하대. 너 전세 사기범 옹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왜 그러냐면 처벌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범죄자니까. 그런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랑 전세 사기는 정말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 차이를 우리가 확실히 입증해내기가 어렵죠. 고의성이 있는지, 작업을 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사업이 망해서 못 돌려준 건지 완전 다른 건데 우리 사회는 몇 달 동안 임대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지난 정권 때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과 같습니다. 전 왜 느끼냐면은 제 주변에 남성분들이 평소랑 다를 게 없는데 여성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해하고 조심해하는 분들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나오세요. 죄가 없는데 왜 그래? 뭐가 캥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그 사이에서 이 정치적 아니면 이 철학적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100% 떳떳한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약간 그런 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인분들 중에서 버젓이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 없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신 분들도 계약을 하는데 괜히 약간 전세 사기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월세를 지금 더 찾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중개사님들에게 직접 다 전달을 들은 거예요.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들은 거니까 상당히 좀 현장감이 있겠죠. 그런데 까보니까, 오픈해 보니까 5개의 법인이 97%의 사건,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개개인, 일반적인 임대인분들은 거의 전세금 보증금 위반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매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수년 동안 정말 경매 법원에서 놀다시피 살다시피 했었는데 거기 물건들을 보면은 여러분 전세입자가 돈을 못 돌려받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조차도. 그 와중에 다 돌려받는 분들도 꽤 있고 보증금을 뜯기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빌라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 절대 다수는 아니거든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겠죠. 쭉. 이게 어떤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회사들. 그럼 이 회사들만 괴롭히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괴롭혔단 말이에요. 의원이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는 사기대로 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국토부와 HUG 허그에서는 악성 법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마치 그냥 아무 임대인이나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고 무조건 임차인들에게 겁을 주는 게 과연 맞을까? 왜냐면 전세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전세 수요자들을 어떤 갭 투자, 갭 투기꾼들을 도와주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또 나왔어요. 근데 전세입자분들은 전세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이고 월세 나가는 건 아깝고 집을 사서 세금을 내거나 어떤 대출이자를 충당하는 건 싫고 앞으로 어떤 부동산 매매 가격이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재산을 모아놓은 김에 전세 계약을 하고 싶으신 분인데 본의 아니게 그게 임대인의 어떤 갭 투자에 도움이 됐다면 그거는 부수적인 효과거든요. 근데 그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갭 투자를 도와주니까 전세를 없애야 된다. 한국 역사에서 계속해서 전세 제도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 이용하고 내 주거 형태로 유지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집주인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또 전세 제도를 없애라. 이런 얘기들이 저는 너무 검증이 되지 않고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막 그렇게 비난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임대인들이 과연 진짜 잠재적 범죄자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를. 이게 항상 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업을 치는 애들이 계속 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얘네를 자꾸 이슈화시키고 기사화시키면 단어가 바뀌어요. 갑자기 전세보증금 위반한 사고가 전세 사기, 전세 사기 팀, 전세 사기 집단 아니면은 깡통 전세란 단어로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그 수많은 기사 보고 그 수많은 뉴스 들으시면서 야 조심해야겠다. 보증금 뜯기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막 현장에 우시는 분이랑 상담 받는 분들 그분들 정말 피눈물 나죠. 그분들만 계속 이슈화 시키잖아요. 그런데 과연 밖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임대인 중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통계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 나왔잖아요. 전체 중에 3%에 불과해요. 여러분 3%. 3%면 정말 작은 거예요. 그리고 3% 중에서 사고는 났지만 해결이 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적이니까 요거 97% 파보면 사기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계약을 유지하고 본의 아니게 사고를 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일부러 전세 사기를 치거나 상대방의 돈을 갈취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극소수란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세 사기범 옹호한다. 갭투기꾼이다.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란 단어가 한동안 몇 달 동안 키워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밖에 나가면은 임차인분들은 정말 겁을 먹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언론은 사회의 공기, 사회의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전세 시장 자체가 공포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다 월세로 가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겠죠. 또 매매가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월세로 가는 게 뭐 어때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계약하는 당사자인데 전세 계약이 좋을까요?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날아가잖아요. 물론 전세나 매매보다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월세로 다 몰면 여러분 월세로 다 몰아버리면 월세가 오르잖아요. 공급이 충분히 되는 상태면 괜찮겠지만 지금 보시면 그래프로 보든 현장에 나가보든 절대적으로 월세는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전세 월세로 나눠서 시장을 수요를 충동시켜야지 전세 시장에 대해서 계속 공포심을 조성하면서 모든 사람을 월세로 모는 건 이 데이터도 없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나오든 뉴스에 나오든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번 인근에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있는지 검증해보고 물론 시간이 걸리고 찾긴 어렵겠지만 이런 넘버링이 나오면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는 있다. 한번 재고하면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